또 5년 동안 해먹을 건 다 해먹은 거야. 줄줄이 이제 굴비처럼 엮여서 제가 그것도 예언한 거예요. 김건희 여사 사주는 제가 옛날 김혜경이하고 영부인이 누가 될까? 이제 작년에 한 번 해서 제가 김건희 여사님이 영부인이 될 거라고 이제 제 방송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영부인이 된다 이렇게 해서 예언을 해서 그것도 맞았고요.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님 같은 경우는 목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마침 제가 풍수 쪽에서 이제 목에 해당하는 이제 뭐 색깔, 방향, 그 다음에 이제 직업, 그 다음에 학과 이런 쪽을 안 해드린 것 같아서 이제 목 기운을 얻는 풍수 비법 3탄 해가지고 오늘 해드릴게요. 그러면 어쨌든 이 풍수를 풀라고 풍수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딱 태어날 때 탯줄을 딱 자르는 순간 목화 토금수,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이 지구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기운을 많이 받고 모자란 기운을 채워주는 게 풍수예요. 그걸 아까 얘기했듯이 천간에 뭐가 없다. 그러면 천간에 화를 넣어주면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상생이 되는 그게 풍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운을 사주는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길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딱 태어나서 탯줄을 딱 자르는 순간 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사주를 바꾼다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나와야 돼요. 근데 운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 완전히 바꿀 수는 없어도 나쁜 건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김여사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옛날에 한번 푼 게 있는데 임자, 그 다음에 정미, 그 다음에 병진. 이 사주는 이제 토가 조금 많은 사주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토가 들어올 때 이 사명에 걸리고 사명에서 토달이 항상 나쁘다. 그래서 1470 양력으로 이런 달은 항상 구설에 휘말릴 수 있는, 그리고 이름은 사실 조금 잘못 지신 것 같아요. 성도 좋고 건자도 좋은데 기역자는 무조건 목에 해당하는 기운이에요. 이 사주는 목이 없거든. 그래서 희자가 토예요. 근데 이 희자를 왜 줬는지 난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여사님 부를 때는 김건 하는 게 더 좋아요. 사실 희자 빼고 그거를 자꾸 녹음해서 듣는 것도 풍수예요.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사주는 불이에요. 이렇게. 근데 사주에서는 나무가 하나도 없다. 근데 땅이 많아요. 자식을 못 갖는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땅이 많고 금이 또 없어요. 근데 물만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사주상으로는 그렇게 썩 좋은 사주는 아니에요. 근데 이 불이 이제 본인이고 형제가 아니고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이 땔감이 이제 엄마예요. 문서고 공부고.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이 목이 없는 사주들은 대체로 엄마한테, 왜냐면 이 나무가 있어야 불을 계속 살릴 수가 있어서 이 토를 그릇으로 만들어야 이 흙을 물에다 확, 금이 없으니까 막바로 던지면 어때요? 이 물이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이 물이 본인한테는 남편이에요. 남자고 관운이고 직업운이고 명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자존심이고, 그 다음에 이 금이 이제 본인한테는 재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또 아버지에 해당하는 거고 또 시어머니에 해당한다. 근데 이 토가 제일 많은 이 땅이 이게 자식이에요. 사업체고 진로고 표현이라. 그러니까 철학관 가면 이 토가 되게 많으니까 자식이 많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왜냐면 이 토가 많다는 거는 이 물을 없애버린다 이 말이에요. 흙이 많으면, 그럼 이런 사주들은 사실 조선시대 만약 아기를 갖더라도 난산하거나 유산하는 사주예요. 굉장히 왜냐면 이 자식의 세력이 너무 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금이 없기 때문에 대장에서 호르몬이 많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임신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왜냐면 난자의 힘이 약한 거야. 금이 없다는 건.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난자의 힘이 없다는 건 임신이 잘 안 되는데, 혹시라도 임신이 되면 어때요? 이 토가 자궁을 때리니까 이 물이라는 거는 본인한테는 남편, 남자, 직업, 명예, 관운도 되지만 여자한테는 신장이에요. 방광이고 여자한테는 자궁에 해당하는 거야. 금이 없으면 물이 약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술 같은 게 해독이 안 되고 자궁이 약한 사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유산이 되게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아기를 계속 갖더라도 뭐 낳을 때 어때요? 이 토기운이 너무 자식기가 너무 세기 때문에 피를 다 쏟거나 이렇게 난산하는 사주예요. 사실 이 사주는.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이 없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목기라는 거는 이제 한참 뭐 무속인 좋아한다, 무속인 뭐 도사들 좋아한다 그 방송에도 나왔지만 사실 좋아하는 사주예요. 무속인도 도사들. 왜냐면 이 목기 없는 사주들은 대체로 무속인들이 많아요. 무속인들 여러분들 되게 강해 보이죠? 절대 아니야. 무속인들은, 진짜 무당들은 이 목이 없어요. 목이 없어야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전 시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목이 없어야 영이 이렇게 들어와요. 사주에 예를 들어서 이 목이 되게 많아. 그러면 아까 송영길처럼 목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영이 이렇게 들어와도 1분도 안 돼서 다 나가버려요. 영혼이 들어와도.
근데 이 목이 없으면 상갓집이나 무속인집에 간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무속인하고 살짝만 스쳐도 영이 이렇게 들어오면 안 나가요. 그게 오래 지속이 되면 신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목기만 강해지면 신병도 고칠 수가 있다. 제 직업은 사실 퇴마사예요. 그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럼 이 목기를 얻는 방법은 좀 이따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 목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신경, 간, 근육에 해당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 옛날 제자가 김건희 여사가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보낸 내용을 공개했는데, 아 너희들하고 헤어지면서 눈물바람하는 거, 이건 목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굉장히 신경이 예민하고 조금만 감정선이, 왜냐면 신경선이 얇거든. 그래서 조금만 감정이 격해지면 울어요. 이 목이 없는 사주들은 눈물이 많아.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세게 들어온다 이 말. 그건 신경선이 얇아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안 좋은 일 있으면 막 걱정하고 막 잠 못 자고. 그 대신 평소에는 목이 없으면 놀러 갔는데 누워서 자고 있다고. 그거 맞아요. 이 목이 없는 사람들은 간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평소에 잠을 많이 자요. 많이 자야지 멍 때리지가 않아. 우리 이 목이라는 거는 간에 해당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에 피로가, 목이 많은 사람은 아까 송영길처럼 목이 많은 사람들은 한 5시간 자더라도 거뜬해요. 왜냐면 피로가 빨리 풀려. 간의 회복이 빨라. 간 기능이 세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목이 없으면 간의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럼 최소한 10시간은 자야 돼. 근데 어쩔 때 5시간 잤어. 그럼 하루 종일 멍 때리는 경우가, 여러분들도 가끔 나는 잠 못 자면 이렇게 멍 때리지? 그건 목이 없는 거예요. 간의 피로가 안 풀려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주는 쉽게 말해서 신경이 예민하기 때문에 조금만 감정선을 건드릴 때라도 눈물이 쭈루룩 나오는 거예요. 되게 착한 사주예요, 사실 이 목이 없는 사주들은. 무속인들도 되게 착해요, 사실은. 근데 괜히 손님 앞에서는 강하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원래는 되게 소심하고 정도 많고 눈물도 많은 게 사실 무속인들이에요. 또 신병에 걸리면 더 약해지고. 그러면 이 목을 얻는 방법이 있겠죠. 지금 사실 대운이 지금 잠깐만 풀어드릴게요. 대운이 지금 인대운이에요. 인중에 작년 후반서부터 이 간목이 들어와 있어요. 인중에 있는. 그럼 그동안은 이 목이 없어서 뭐 약간 신경이 예민해지고 또 영적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지만, 작년 후반부터는 이 간목이 들어와서 이 간목이 60% 많아진 거예요. 이렇게 대운에서. 그럼 이제부터는 어때요? 영적이나 이런 데 휘두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60%가 대운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올해는 뭐냐면 올해는 개묘년이에요. 올해는 또 나무가 들어온 거야. 나무가 들어와서 더 좋은 건 뭐냐면 이 나무가 들어와서 이 미토가 합이 돼요. 그래서 이 토가 이만큼 없어지면서 나무가 많아진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80% 대운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뭐 탄핵한다, 뭐 한다, 그러면 역풍 맞는 거예요.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다 살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도이치모터스 해가지고 뭐 그 탈탈 그 추미애하고 박범계가 그렇게 검찰 신겨서 탁탁 털었는데, 그때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지금 특검한다고 뭐 나오겠어요? 하여튼 생각하는 게, 이 모질이들이 생각하는 게 그 수준이에요. 그게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수법이잖아요. 그렇게 살아왔던 거. 옛날 문재인 때도 아들 문제 치고 가갖고, 문재인 또 개일주니까 또 수심해가지고 그냥 우야무야 덮어버린 거예요. 대장동도. 문근영이 문재인 아들 공격하니까 에이 이러고선 하지 마라 이러고 무능력한 대통령. 그렇지만 사실 윤 대통령은 그런 거에 휩쓸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건 있겠죠. 예를 들어서 특검을 뭐 수용한다 이러면 여성표들 다 떨어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특검 절대 수용하지 말아야 돼요. 여자들은 굉장히 감정성이 미묘해서, 야 이거 뭐 대통령이 자기 부인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이런 표 다 떨어져요. 여성표들. 이럴 때로 강하게 탁탁 털었는데 무슨 특검이냐 하고 거부권 해갖고 치워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성표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지금 이 목을 얻는 데는, 이 목이라는 거는 풍수 쪽으로 조금 알려드릴게요. 이 목이라는 건 방향으로는 동쪽이에요. 동방이라고 그러죠. 항상.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강원도 쪽이 목기가 강한 거예요. 제가 작년에 그 산불 날 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목이 많아서 이 목이 강하게 들어올 때 산불 난다 하고 날짜까지 딱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28일인가 딱 해서 그때 한번 대대적 산불이 크게 났었는데, 목이라는 건 강원도 쪽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목 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불이 난 거거든요. 제 그 방송에 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 목이라는 거는 색깔로는 이런 건 있어요. 나무에는 플러스 나무가 있고 마이너스 나무가 있어요. 을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 간목이 필요할 때는 색깔을 청색 입으면 돼. 근데 제일 기가 많이 받는 건 단전이에요. 배꼽 있는데. 그러니까 속옷을 청색 속옷 입는 게 좋고, 내가 마이너스 나무 을목이 필요해. 그러면 쉽게 말해서 연두색이나 하늘색을 입으면 돼요. 간목은 청색이나 녹색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을 좀 먹어야 되는데 조금 나한테 좋은 식품이 어떨까? 목은 말 그대로 나물이에요. 나물. 채소.
뭐 직업적으로는 뭐 분재, 화원, 과수원, 그 다음에 이제 목재상을 한다든지, 뭐 액자점을 한다든지, 가구점을 한다든지, 그 종이 사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면의류도 사실은 목에 해당하는 거예요. 목화씨 그게 다 그게 면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동양, 그림을 그리면 동양화가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만약에 플러스 나무가 필요해, 인목이 필요해. 인목은 호랑이에요. 내가 목기가 약해서 영이 잘 들어올 때는 호랑이 그림을 집에 걸어놓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럼 목기운이 들어와서 영이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 게 호랑이 그림이에요. 근데 내가 마이너스 나무가 없어. 이럴 땐 토끼 그림 그려놓으면 돼요. 토끼 그림 사다가 이렇게 걸어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묘목에 해당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마이너스 나무기 때문에 조금 틀린 게 종이, 뭐 책, 서점, 신문사, 언론계통 이런 쪽이 또 마이너스 나무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분류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꽈루는 사실 이 목기는 한국 문학이에요. 우리나라가 목기운이 우리는 각기합토의 나라예요. 이 간목과 기토가 합의되는 나라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는 이제 한국무용이라든지 소아과 이런 쪽이 사실은 목기고 이비인후과, 그 다음에 국어, 문학, 그 다음에 한국무용, 그 다음에 현악기, 그 다음에 이제 국문학 같은 거, 철학과, 문예학과, 그다음에 신방과도 사실은 목에 해당하는 거예요. 신문방송 종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의류학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꽃기르는 원예, 그 다음에 애들 가르치는 것도 목이에요. 유아교육과. 그 다음에 대표적인 이 목기가 필요한 직업은 한의학과예요. 한의학과. 한의학과가 목이 없는 사람들이 한의학과 가면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아까 이름을 좀 얘기했는데 이름이라는 건 호적을 바꿔서 운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불러줘야 여기 있는 공기 중에 있는 목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목의 대표의 이름은 기억자예요. 그러니까 건자는 되게 잘 진 거예요. 성도 김자잖아요. 그럼 성하고 이름은 잘 졌는데 이 희자를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 이 이응 희응은 사실 토예요. 이 토가 들어오면 이 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항상 구설에 휘말리는 이름은 희자예요. 그러니까 희자는 빼고 김건이라고 하면 돼요. 김건. 그래갖고 자꾸 녹음해갖고 내가 불러도 소용없어요. 내가 부르면 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럼 핸드폰에 녹음을 해서 자꾸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럼 김건 하면 이 목이 10%나 들어와요. 간 기능이 좋아져서 잠자는 데도 편하고. 잠잘 때 한번 들어보세요. 목이 없는 사람들은. 잠이 잘 와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전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이 기를 받는 돌이 있어요. 이게 이제 경명주사라는 건데 그건 흔히들 이제 한방에서 예를 들어서 이 경기치료제를 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기가 별로 없고 구할 수 있으면 일본산 경명으로 목에 해당하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글자들이 있어요. 그 글자를 써가지고 몸에 지니고 있으면 영가는 거의 다 나가버려요. 목 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돈 안 들이고 제일 풍수 센 거는 음양조화예요. 내가 목이 없어. 그러면 음양조화란 건 뭐냐면 여자는 음이고 남자는 양이에요. 근데 여자 호르몬에는 기가 40% 들어있고 남자 호르몬에도 기가 40% 들어있어. 그러면 결혼 전에 막 빌빌거리고 되게 몸도 아프고 그랬는데 결혼했는데 되게 잘 사는 건강하고 그런 거는 목이 많은 남자하고 결혼하면 돼. 왜 그러냐면 이 호르몬이 부부관계 조화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는 부부관계를 했지만 요새는 음양조화예요. 기가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궁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목이 없다. 그럼 양력으로 2, 3월생이 목이 많은 남자예요. 그럼 그런 남자와 결혼하면 신병도 고칠 수 있고 운도 좋아지고 문서운도 좋아지고 엄마도 건강해지고. 근데 윤 대통령도 목이 어느 정도 세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수목이 많기 때문에 서로 궁합은 되게 좋다. 뭐 어떤 사진 보면은 뭐 윤 대통령이 술잔 드니까 째려보는 사진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냥 걱정되니까 이렇게 보는 거지 궁합은 굉장히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민주당 모질이들한테 한마디만 할게요. 툭 하면 뭐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한테 막말하고 막 이렇게 한다 이렇게 뭐 말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 그거는 그냥 특정 지역의 사람들이 대변한다 이렇게 해야지 그거 들을 때마다 곤두서요. 절대 나는 나를 대변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돈봉투 얘기했지 정말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었어요. 얼마나 많은 비리 검수 한 방울 왜 했겠어요. 검찰이 무서운 거예요. 검찰이 너무 똑똑하고 우리나라 검찰 대단해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민주당 의원 중에서 한 10명 정도 이렇게 엮여 있다 그러는데 굴비처럼 엮일 거야. 제가 그것도 예언한 거예요. 5년 동안 해먹을 건 다 해먹은 거야. 그러면 이제 아마 줄줄이 이제 굴비처럼 엮여서 그래서 검사들을 국민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 국회의원들보다는. 나는 사실 검사 출신 100명 나와도 난 찍을 거예요. 지금 검사 출신도 훨씬 똑똑해요. 검사 출신들은 일단은 최대한 국민들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 국회의원이나 한 번 더 해볼까? 어떤 돈이나 좀 더 해먹을까? 이런 국회의원들한테 이제 질린 거예요. 국가를 사랑하거나 쉽게 말해서 어떤 국익이나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해. 오로지 자기가 어떻게 특정 지역에서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먹을까? 이 생각밖에 안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 그럴 바에는 군 출신이든지 검찰, 최소한 공무원들은 국가관이라도 있어요. 최소한 나라가 망해가는 건 안 봐요. 국익을 생각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는 검사 100명 나와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